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코봉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총 3차시 동안 여러분이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용액의 총괄성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중 첫 번째인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증기압력 내림. 자, 이 증기압력 내림은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면을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게 되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서 라면의 면발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익을 수 있어서 더 맛있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배우게 될 증기압력 내림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떨까요? 자, 여기 순수한 용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매 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액 같은 경우에는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용액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증기압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용질이 용매에 녹게 되면 용질이 용액 표면의 일부분 분포하게 돼요. 지금 여기 용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용액 표면에 용매 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휘발성, 즉 증발하지 않는 용질 분자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표면의 용매 분자 수가 감소하겠죠. 우리 증발은 용매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용매 분자가 줄어들게 되면 증발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겠죠. 증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증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증기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요, 같은 용매 문제가 있는 물, 설탕물인데 이 물에다가 비휘발성 용질인 설탕을 녹인 설탕물은 순수한 용매인 물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순수한 용매 분자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력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여기에 비휘발성 용질을 섞어서 증기압력을 측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기압력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여기서 비휘발성은 증발하지 않는 용질을 얘기합니다. 증발하지 않는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증기압력 내림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화학자분이 계신데요, 바로 프랑스 화학자인 라울입니다. 라울은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관찰하다가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 중요합니다.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본인의 이름을 따서 라울 법칙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자, 라울 법칙의 이 식은 결국 우리가 방금 발견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용매의 몰 분율은 적어도 1보다는 작겠죠. 뭔가가 섞여 있으니까요. 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인 0. 몇을 곱하게 되면 적어도 용매 증기압력보다는 더 낮은 증기압력이 용액의 증기압력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보다 낮다는 것을 이 수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여기 보이시는 증기압력 내림 값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몰 분율의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증기압력 값이 몰 분율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수식으로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액의 증기압력이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한 용매 상태의 증기압력에서 용액 상태의 증기압력을 빼게 되면 그 차이 값이 나오겠죠. 즉 이게 증기압력 내림 값인데, 이것을 좀 더 정리하게 되자면 여기 보이시는 용액의 증기압력을 라울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용매 증기압력, 용매 증기압력을 묶을 수 있겠죠. 자, 묶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몰 분율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바로 우리 지금 용액 안에는 용매 분자하고 용질 분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용매 분자의 몰 분율과 용질 분자의 몰 분율을 합하면 1이 나와야겠죠. 자, 여기 있는 용매 몰 분율을 우항으로 이항하게 되면 용질 몰 분율은 1- 용매 몰 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 몰 분율에 용질 몰 분율을 곱한 값이다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내용 다 배우게 된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게 되면 증기압력 내림 현상에 의해서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라울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밝힌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라울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라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게 되면 그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번에는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게 되면 얼마나 증기압력이 떨어졌는지 증기압력 내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낮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두 가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게 되면 이번 수업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꺼내보자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자,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증기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증기압력 내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끓는 점 오름 현상과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총괄성인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